안녕하세요. 책 읽는 남자 K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파워풀입니다. 넷플릭스 성공의 비결을 다룬 책이지요. 현재 예스24 회원 평점 9.1을 받은 책입니다. 파워풀은 14년간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창조하고 정착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 담당이었던 패티 맥코드가 쓴 책입니다. 넷플릭스 기업 철학의 핵심인 자유와 책임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실행했는지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담아냈습니다. 넷플릭스가 성장과 혁신을 이룬 근간에는 독특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강연이나 컨설팅을 하는 동안 넷플릭스의 자유와 책임의 문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지에 대한 질문을 무척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파워풀은 넷플릭스가 어떻게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성장했는지, 그간의 시행착오와 분투의 과정을 자세히 밝힙니다. 그리고 각 조직과 리더가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이 책은 단지 넷플릭스의 성장 과정을 추억하며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기업 환경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주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가 크든 작든 모든 직급의 리더를 위한 방법입니다. 파워풀은 우리가 가진 일에 대한 생각과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바꿀 것입니다. 참고로 넷플릭스의 창업자와 이 책의 저자가 같이 만들었던 넷플릭스 자유와 책임의 문화 PPT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자료를 한글로 번역한 영한 PDF 파일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이메일을 기재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자료이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문화는 인재 관리를 위한 정교하고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로 했다. 계속해서 정책을 줄이고 절차를 제거해 나갔다. 팀을 만들고 사람을 관리하는 일에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제품 혁신만큼이나 빨리 구식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파괴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민첩하고도 기민한 고객 중심의 관리 방법이 필요해진다. 스타트업의 세계로 뛰어든 후 나는 깊이 깨달은 게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사가 해야 될 일은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직원들 자신이 힘을 가지고 출근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실제 힘을 생사할 수 있다는 상황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한번 그렇게 해보라. 직원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훌륭한 팀을 구성하기 위해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한다. 어른들, 아이가 아닌 어른들, 그러니까 자기 일과 씨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어른들을 채용했다면 그 다음에는 회사가 직면한 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에게 명확하고도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나는 각종 관습을 내다버리는 것을 좋아한다. 하루는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사의 경비 정책을 없애려고 합니다. 출장 정책도 없앨 것입니다. 회사의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회사 자문 변호사들은 경영진에게 이러한 결정들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 재앙으로 드러나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도 직원들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회사가 직원들을 어른으로 대할 때 직원들도 어른으로서 행동한다. 가능한 한 많은 절차와 승인 과정을 없애라고 충고할 때면 어김없이 어떻게? 라는 질문이 돌아온다. 어떻게 가능할까? 규칙이나 과정, 승인, 관료주의, 허가 따위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다. 당면 과제에 대해 직원들과 명확하고도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회사가 정확히 어디에 있으며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라. 관리자들은 당면 과제와 비즈니스가 직면한 도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이러한 충분히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만든 측정 지표는 이렇다. 휴게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직원을 만나면 회사가 앞으로 6개월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5가지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어떤 직급의 누가 됐든 상관없다. 그 직원이 대답을 하면서 당신이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다면 정보가 충분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순서까지 그대로 따라했다면 더욱 이상적이다. 하지만 만약 그 직원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소통의 심장박동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사업가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직원들에게 정중하고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잔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속을 드러내고 직원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해야만 그들이 당신을 확실히 믿고 이해할 수 있다. 넷플릭스 경영진은 맹렬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아내기 위해 아름답고 지적인 방법으로 토론했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료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과 서로의 지적 능력에 대한 존경은 팽팽한 토론을 이끈다. 또한 생산적이고 어른스러운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종종 매우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경영진은 여러 포럼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활발하고 질문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모델화했다. 직원들이 강한 의견을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갖고 격렬하게 주장해야 한다. 다만 의견은 언제나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하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의견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다. 자신의 견해가 탄탄한 토대 위에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하길 바란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팀을 구축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또 다른 실수는 현재 직원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직원으로 성장할 거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스타트업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창업자가 초창기 팀에 애착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를 컨설팅할 때 나는 자주 그들에게 회사가 커지면서 부딪히게 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현재 직원 다수가 유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들은 보통 난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은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진짜 훌륭해요. 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그들이 회사의 규모에 맞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당신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내일 그들에게 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을 위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 넷플릭스는 인재관리에 대해 3가지 기본 철학을 만들었다. 첫째, 훌륭한 사람을 채용하고 누구를 내보낼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리자의 몫이다. 둘째, 모든 직무에 그저 적당한 사람이 아닌 매우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아무리 훌륭한 직원일지라도 그의 기술이
회사에 더는 필요치 않다면 기꺼이 작별 인사를 한다. 인재관리 측면에서 최고의 관리자였던 존 치안 커티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직원을 내보낼 때란 당신이 필요한 기술을 가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을 데려오는 때입니다. 그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당신이 고성과자를 채용하는 일에 서툴다면 직원을 떠나보내는 일에도 서툴 것입니다. 저것 없이 이것만 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죠. 단순히 얼마나 많은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조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훌륭한 직원을 얼마나 데리고 있는지가 측정 지표여야 한다. 그중 몇 명을 유지할 것인가? 당신에게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새 직원을 얼마나 채용할 것인가? 아울러 누구를 대체할지를 얼마나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결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지도 세밀하게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좋은 질문이다. 규모가 크든 작든 많은 훌륭한 회사가 전통적인 인사고과 시스템을 폐지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어내었다. 액센추어, 딜로이트, 제너럴 일렉트릭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기업은 넷플릭스가 그런 것처럼 고가 프로세스는 결함이 많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여러 훌륭한 대안을 개발했다. 우리는 연례평가보다 훨씬 나은 분기별 평가로 바꿨다. 이는 좋은 시작이었다. 감사합니다. 자, 책 읽는 남자 K는 이제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주고요. 책 읽는 남자 K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